안녕하세요.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 시스템들, 그 뒤에 숨겨진 아주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인 알고리즘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내 메일함은 어떻게 귀신같이 스팸 메일을 골라낼까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, 그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. 바로 나이브 베이즈 분류기입니다. 이름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건 확률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빠르고 똑똑한 예측을 해내는 아주 강력한 알고리즘이에요. 자, 그럼 이 똑똑한 분류기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? 그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죠. 아주 간단해요. 말하자면 확률 탐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새로운 이메일이 깍 들어왔을 때 이게 스팸일 확률과 정상일 확률을 각각 계산해 보는 거예요. 그리고 둘 중에 확률이 더 높은 쪽으로 이건 스팸이네 하고 분류하는 방식입니다. 이 분류기를 움직이는 힘, 그 핵심에는 아주 유명한 수학 공식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베이즈 정리라는 건데요. 이게 바로 나이브 베이즈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.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얼마나 바꿔야 할지 알려주는 마법 같은 공식이거든요. 이 기호들이 좀 복잡해 보이죠?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.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먼저 PA, 이건 사전 확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예요. 예를 들면 전체 메일 중에 스팸은 대충 20% 정도야 하는 거죠. 그 다음 PB 바 A, 이건 가능도인데 만약 스팸 메일이라면 광고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같은 새로운 증거를 뜻해요.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PA 바 B, 즉 사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새로운 증거를 보고 난 후에 내리는 최종 판단이죠. 좋습니다. 그런데 이 똑똑한 천재한테 왜 나이브, 우리말로 하면 순진한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? 재밌게도 바로 그 순진함이 이 알고리즘의 진짜 슈퍼파워입니다. 핵심은 바로 이 가정에 있어요. 모든 특성, 예를 들어 이메일에 들어있는 각각의 단어들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, 즉 독립적이라고 아주 순진하게 가정해버리는 거예요. 현실에서는 무료라는 단어랑 특가라는 단어는 같이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? 근데 나이브 베이즈는 그걸 그냥 무시해요. 무료는 무료고 특가는 특가야. 둘은 아무 상관없어. 이렇게요. 말이 안 되는 가정이지만 바로 이것 때문에 계산이 엄청나게 단순해지고 빨라지는 겁니다. 정확성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 어마어마한 속도를 얻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실제 예시를 보면서 이 원리가 어떻게 강력한 스팸 필터로 탄생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알고리즘은 딱 이 4단계 과정을 따라서 이메일을 분류합니다. 먼저 전체 메일 중 스팸과 정상 메일의 비율을 보고 그 다음에 각 단어들이 스팸과 정상 메일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계산해요. 그리고 이걸 다 합쳐서 최종 확률을 구한 다음에 둘 중 어느 쪽이 더 높은지 비교해서 딱 결정을 내리는 거죠. 자, 여기 테스트용 이메일이 있습니다. Chip Deal Now. 딱 봐도 스팸 냄새가 좀 나죠? 먼저 알고리즘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전 확률을 계산합니다. 보니까 전체 메일 중 스팸이 40%, 정상이 60%네요. 그리고 각 단어의 가능도를 봅니다. 칩이란 단어는 스팸 메일에서 나올 확률이 10%나 되는데 정상 메일에서는 고작 1%밖에 안 되네요. 이런 식으로 각 단어의 확률을 다 계산해 둡니다. 이제 이 확률들을 전부 곱해서 이 이메일이 스팸일 최종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. 스팸의 사전 확률 0.4에다가 각 단어의 가능도 0.1, 0.08, 0.05를 싹 다 곱해집니다. 그랬더니 0.0016이라는 값이 나왔네요. 이번엔 반대로 정상 메일일 확률을 계산해 볼까요? 정상 메일일 사전 확률 0.6에다가 각 단어의 가능도를 또 곱해주는 거죠. 와, 보세요. 훨씬 작은 숫자인 0.000012가 나왔습니다. 이걸 그래프로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죠. 스팸의 확률이 정상의 확률보다 압도적으로 높잖아요. 그럼 나이브 베이지 분류기는 이건 스팸이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하죠? 자, 이제 작동 방식도 알았겠다. 이 단순한 천재,
나이브 베이지를 언제, 어디에 써야 가장 좋을까요? 장점부터 보면 일단 무지하게 빠릅니다. 그리고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꽤 잘 작동해요. 특히 스팸 메일 분류처럼 텍스트를 분류하는 데에는 정말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죠. 하지만 단점도 명확해요. 아까 말했던 그 순진한 가정 때문에 단어들 간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경우에는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나이브 베이지에 대해 딱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. 첫째, 베이지 정리에 기반한다. 둘째, 나이브라는 이름은 모든 특성이 독립적이라는 가정에서 왔다. 그리고 가끔 훈련 데이터에 한 번도 안 나온 단어가 나오면 확률이 0이 돼버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막기 위해 라플라스 스무딩이라는 기술을 쓴다는 점. 또 데이터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 버전의 나이브 베이지를 사용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합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. 스팸 필터 말고도 이 단순한 천재는 지금 이 순간 또 어디에서 우리를 위해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요? 사실 뉴스 기사를 스포츠, 정치, 연애로 분류하거나 영화 리뷰를 보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는 등 정말 많은 곳에서 이 알고리즘이 조용히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활약하고 있답니다.